북한이 강경한 경고의 뜻을 담은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비난 메시지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행동이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북한에서 세 차례 담화를 동시에 냈는데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외무성에서 두 개를 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냈습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된 내용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이 담화 내용이 북한 주민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신문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학습서이지요. 거기 실렸다는 것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비록 당에서는 부부장이지만 남북관계,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이잖아요. 직위가 높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담화의 내용에서 보면은 행동 계획, 행동 대응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경고보다도 대남 행동에 조금 방점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대남 행동을 실제로 하는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이한 국가 체제죠. 예. 과거 그렇게 지난해 6월이든가요. 6월에도 우리 측의 일부 전단 살포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고 담화 이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막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행동 계획 옮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이든가요. 그 당시 한미군사훈련 예. 이때 이제 김여정 담화에서 몇 가지 행동 계획을 예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남북 대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평통 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지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더 높은 단위 가면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네. 폐기 1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이 김여정 담화로 봤을 때 적어도 이 금강산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랄까요? 금강산이 있고 또 본부 평이 있겠습니다만도 그것을 폐기하는 그런 수준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과거에 대북전단 살포 비판 담화를 낸 뒤에 계속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의 담화에 행동 대응 운운하고 있고 또 김여정이 남북의 수장이고 과거에 행동 운운한 뒤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압박 이러한 측면에서 이 조평통이라든지 금강산 국제관광국 이런 폐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평통 말씀하셨는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통일부의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조평통 위원장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아직 공석이더라고요. 기존의 위원장이 그 외무상, 리성권이 외무상으로 가면서 공석이던데 사실상 의미가 현재 많이 퇴색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조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당대회라든지 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평통 여기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조평통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조평통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북한 김여정이가 혹시 조평통 예를 들어가지고 해체하겠다. 예. 이것이 어찌 보면 꽃놀이표가 될 수 있겠죠. 이미 그렇게 다 작업을 해놓고 없앤다. 이것은 상징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방금 우리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권정은 미국 담당 국장이죠. 또 연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상을 볼 때 권 국장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소위 시비를 걸은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외무성은 뭐냐 이게 최근 지난달 25일부터인가요?
북한 뭐 민주주간입니까? 이런 주간에 있어가지고 이 미 국무부 대변인 이 발언 여기 대해서 걸고 넘어졌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과 이 미국 국장 담화는 네. 김여정 담화와 달리 뭐 행동 예고보다도 경고의 메시지에 좀 담겨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북한의 경고 메시지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계속 뭐 새로운 제재를 들고 나온다든지 또는 이 김정은 위원장 존엄과 관련된 인권 압박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 하면은 행동으로 나갈 수 있고, 그 행동에는 아마 순차적인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종 3종 세트라는 일종의 방사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발사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높인다면은 SLBM 발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SLBM 뭐 이런 중강도 이상, 이것은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소위 말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 이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강도 이상의 북한 무력 시 도발한다 하면은 1차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 폐기 선언부터 하고 거기에 행동을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그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를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급이 낮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이 메시지를 낸 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빌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듣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ve been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네, 지금 강력한 억지력과 외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지난달 28일이죠. 한 4일 지나가지고 지난 5월 2일 날 뭐 외무성 또는 권정은 국장의 담화 나왔잖아요. 네. 적어도 4일 정도 상의 에서 이 담화 나왔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 국장이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뭐랄까 행동보다도 좀 뭐랄까 기사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 있어 가지고 외교라는 그 방점보다도 억제라는 이 방점에 조금 이 불만 내지 불쾌한 표현 아니겠냐. 억제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와 압박 이렇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향후 북미 간의 자리에 협상 타결을 하려면은 이러한 용어부터 없애라. 일종의 뭐랄까 기싸움의 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럼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먼저 또 당근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북한의 이 두 개의 담화에 대해서 설립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름대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네. 좀 신속했다 보여지고, 반응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목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가 목표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다 이랬는데 좀 빨리 반응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설리번 보좌관이 적대 이런 부분은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건 일종의 뭡니까? 감정이라든지 인식의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적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은 좀 문맥이 맞겠죠. 또 해결도 사실 목표가 아니잖아요. 해결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노력,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립은 이 보좌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자에서 문장 하나하나 이 표현, 용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여지고 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이란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는 보상이 없다. 이것을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 볼 때 북한이 뭐 이 압박 제재,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경고의 메시지 하더라도 뭔가 분위 조성 차원에서 뭐 이 제재 완화 같은 당근도 줄 가능성이 낮고, 또 설령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라든지 공식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선상에서 곧장 당근을 줄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곧장 당근을 줄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는 끝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일괄 타결식도 아니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도 아니고 둘을 절충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랄까요? 아마 뭐 5월 한 초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 그 내용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 큰 원칙과 방향은 담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또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 관계되는 것은 북한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밝히지 않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큰 원칙 방향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올바르지 않다, 설정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표출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달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담화 정치는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북한 또 이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내치가 중요하고, 그 내치상에서 이 북미 관계 악화가 북한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가 어찌 보면은 한반도 기상도에 있어가지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